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졸학력 검정고시 영어 김나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문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OT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내용처럼 중요한 만큼 제가 하나하나 어떤 기초 그리고 어떤 연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판서가 좀 많아요 여러분. 교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쉽게 전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판서하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책을 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펴놓고 노트를 쫙 펴요. 쫙 펴고 그 노트의 필기를 좀 보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제 필기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잠시 듣다가 일시 정지 한번 눌러보고 쭉쭉쭉 필기 나가면서 이해하는 데까지 듣고 좀 이해가 안 가면 잠깐 멈춤 하면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재의 그 문법 이론에 보시면은 기본 이론에 보시면은 표가 되게 많아요. 정리를 진짜 잘 해놨거든요. 그 표를 암기를 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무작정 암기는 NO.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이니까 이 표가 중요해요 라고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문법 제1파트에서 바로 문장의 형식이 됩니다. 실은 문장의 형식을 어느 교재나 마찬가지고 영어에서 가장 먼저 배우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배우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체란 얘기죠. 영어 공부의 전체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문법 파트에 대한 전체 흐름을 내가 좀 봤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세세한 문법으로 들어갈 때 좀 되게 중요하겠구나.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까요? 자, 필기 준비하시고 노트에 피시고 하나하나 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문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형식과 품사를 설명할 때 문법이라는 이 말에 대해 조금 풀어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저희 1절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여러분 문법이죠. 문법의 이 문은 여러분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법이 문법의 문장, 문장의 법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장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국어든 영어든 그리 뚜루루루루 마침표 딱 해서 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장이라는 거는 어떤 문장의 주인공이 행동을 하는, 즉 내용이 전달되는 그 한 문장을 말하죠. 센텐스죠. 이때 이 문장들은 다시 수많은 단어들로 그 관계에 맞춰서 나열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즉 단어들이 많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라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맞습니다. 즉 문법을 잘하기 위해선 여러분 그 문법이라는 것이 문장 내에 법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하나의 단어의 성격과 성질과 그 아이들의 어떤 관련성을 잘 알면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법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단어? 암기도 해야 되는데 단어의 성격까지 있다니 어렵죠. 자, 단어가 연결된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행동과 주어 동사처럼 행위를 얘기해서 내용을 전달한다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법을 잘하기 위해선 단어가 기본이 됩니다. 이때 이 단어가 여러분 혼자 덜렁 있을 때도 있어요. 그쵸? 단어책 봤을 때 단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단어가 요렇게 한 2개로 연결될 때도 있겠죠. 근데 뭐 딱히 큰 어떤 전달의 느낌을 주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단어가 연결이 됐는데 막 전달한 내용이 분명하다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와 단어가 이어져 있는데 문장의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요. 이 SV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영희가 학교에 갔대처럼 문장이 여러 개인데 영희가 학교에 갔다고? 처럼 어떤 내용이 전달되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절이란 표현을 쓸 거예요. 절. 단어가 여러 개인데 어떤 주체가 행동을 해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이걸 절이라 그래요.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데 바로 딱히 뭐 이렇게 뭔가 주체가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단어가 연결이 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내용은 있지만 그냥 아침에란 뜻이에요. 단어, 단어, 단어. 그죠? 이런 거를 단어가 연결됐는데 우린 뭐라 부르냐면 구라고 얘기를 하죠. 구와 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단어가 혼자 덜렁 있으면요. 그쵸? 그러면 이름 그대로 이게 어니까 어가 되죠. 단어의 구성은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어가 혼자 있으면 단어고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서 의미를 내지만 이렇게 절처럼 주체가 행동을 하는 완벽한 문장으로 전달이 될 때를 우리는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라는 것은 단어가 연결은 됐지만 full sentence의 느낌보다는 아침에, 저녁에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이제 구라고 얘기를 하죠. 어구절.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어의 이 연결 관계에 따라 문법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 단어 하나하나부터 그 성격을 좀 알면 여러 개 모였을 땐 구가 되니까 어떤 성격을 갖는지 절일 땐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어가 좀 중요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단어는 그래요. 단어는 그래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어는 그 자체의 성격과 성질이 어떤지에 따라 나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단어 그 자체의 성격과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단어의 나열, 이 단어의 덩어리, 의미로 또 나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의미는 뜻이라기보다는요.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보시면 돼요. 의미, 역할. 자, 성질과 성격은요.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쭉쭉쭉 특징 있는 단어끼리 나뉘어봤을 때 품목별로 어떤 그 단어의 성격별로 나뉘어봤을 때 그 품목이 몇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여 이름이 정해진 거죠. 팔품사 8가지로 나뉘어지게 된대요. 단어들 이리 와봐. 너네 좀 성격 비슷한 애들끼리 조금 모여봐 라고 했을 때 8가지가 나와요. 이를 우리는 대표적인 영어의 팔품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팔품사예요. 단어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 단어끼리 사전에 있는 아이들을 쭉 나열해 봤더니 8가지 성격이 비슷비슷하게 카테고리화 됐다라고요. 이것이 팔품사가 되고 나열하고 의미 역할은 뭐냐면 단어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단어끼리나 혹은 단어 하나가 요게 같은 의미를 낼 때가 있어요. 각각의 의미가 없지만 쓱 했을 때 아침에라는 의미를 내잖아요, 여러분. 의미. 근데 그것이 문장 안에서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한다든지 동사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그 동사의 어떤 대상, 목적 혹은 부연 설명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총 이 얘네들이 이루는 문장의 형식이 5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O형식 이렇게 단어가 나열돼서 총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이 5개가 있다는 거죠. O형식 5개가 대표적이죠. 즉 이 말은 단어를 가지고 팔품사로서 설명도 할 수 있고요. 단어들이 모였을 때 그 문장이 이루는 전체 형태가 5가지라는 것은 문장의 O형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요 두 가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잘 집중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팔품사는 좀 들어봤고 문장의 오형식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 게 좀 많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팔품사랑 오형식이 단어에서부터 왔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단어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 중에서도 팔품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같이 할 건데요. 그 단어의 성격과 품목별로 나뉘어진 그것이 8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팔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8가지 정도로 추려봐라는 소리가 되겠죠. 대표적인 팔품사를 쭉 적어드리고 특징을 적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절대 팔품사는 뭐 단어책에 나와 있는 거 형용사, 부사라고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8가지 품사의 성격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명사는 이런 성격, 동사는 이런 성격, 이런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때 여긴 형용사 자리, 여기는 부사 자리, 자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히려 암기나 이런 단어에 있어서 조금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품사 정도는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해서 팔품사를 먼저 쭉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팔품사 8개겠죠. 그럼 제가 8개를 이렇게 써볼게요. 앞글자만 따서 쭉 할 거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까먹게 돼가지고 8개다 보니까 익숙한 품사만 입에서 이렇게 맴돌고요. 다른 품사들은 뭐였더라 하는 순간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은 좀 유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글자만 따서 한 2-3번 반복을 하시면 내 거가 되니까. 명동. 명동은 여러분 그 이름이에요. 명동에 사는 형부가. 그냥 쓰시는 거죠, 여러분. 앞글자만 따서 좀 쉽게 외우라고. 명동에 사는 형부가. 전 형부가 없는데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명동에 형부가 산대요.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전에 집이 없어도 그냥 대전에 있는 집에 감.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팔품사입니다.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전집에 감. 이렇게 해두면 뭐야 하는데 여기 책을 덮는 순간 어디 사는 누가 뭘 했더라? 이것만 해도 여러분 된 거예요.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전집에 감.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요. 단어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8가지 종류를 좀 봅니다. 대명사가 있고요. 전치사가 있고요. 그리고 집은 없죠. 실은 접속사라서 쓱 카테고리 축축축 요것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품사 대표적인 거에 모든 단어를 다 나열해 쓸 수 있더라. 그럼 나열한 기준이 이름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자는요. 이름 명자예요. 명찰, 명함, 명. 그죠? 그러면 얘는 이름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사물이나 뭐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뭐 이런 가리키는 이름이나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멈춰있는 사물의 이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다 명사라고 해요. 선생님, 그럼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그래서 명사만 따로 그 파트를 배울 때 명사의 종류도 어마어마해요. 보통 명사, 집합명사, 이름이 붙겠죠. 그중에 큰 카테고리의 명사라는 걸 본 겁니다. 전체적 특징은요. 멈춰 있고요. 멈춰 있고 그냥 우리가 이름처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다 명사라고 하죠. 명자. 그럼 동사는 여러분? 동사는요? 간단하게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름이죠. 이름 명자니까. 이름, 멈춰있는 모든 것 위주로 봐주시고 동사도 뭐 움직일 동에 뭐 얘기를 해요. 뭐 행동을 담당하고 뭔가 행위를 하고 좋아요. 저는 간단하게 다로 설명을 할게요. 국어로 편하게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공부하다, 쳐다보다, 가만히 있다 혹은 그렇다
다라는 건 문장에서 여러분 그 문장의 주인공의 어떤 상태를 서술해주는 동사가 되죠. 동사의 종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처럼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로 끝나는 건 다 동사다. 즉 어떤 걸 서술해주고 있겠죠. 그 상태를 서술해주고 있겠죠. 자, 형용사, 부사 여기는 살짝 묶어서요. 제가 형용사, 부사는 나중에 문법 이론할 때 뒷파트 나올 때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품사이지만 굉장히 큰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아이는 늘 비교가 돼서 문제에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두 아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여러분 그것이에요. 수식을 해주고 누군가를 꾸며준다. 꾸며줌. 이게 엄청난 큰 특징인 거죠. 단독적으로 사용이 되기보다는 다른 품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품사를 도와줘요. 타 품사를 꾸며주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 형용사랑 부사랑 서로 그 수식을 해줄 때 다른 품사를 꾸며줄 때 그 품사가 달라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형용사는 요 맨 위에 있는 명사만 수식을 하는 거고요. 부사는요. 명사를 빼고 다 꾸며주거든요. 즉 괄호를 치고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를 다 꾸며주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달아드리면 동사도 꾸며주고요. 바로 위에 있는 형용사도 꾸며주고요. 그리고 본인과 같은 품사를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요. 부사가 부연 설명해 주느라 여기저기 많이 수식을 해주더라. 이런 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두 개는 비교가 많이 되죠. 심지어 똑같이 생긴 단어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쩔 때가 형용사고 부사인지는 이 단어가 어떤 대상을 더 꾸며주는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대명사는 여러분 요 명사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명사를 말 그대로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 대신이거든요. 명사를 대신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한 번 언급이 된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쓰지 않아요. 내가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말이야 도움을 되게 많이 줬고 친구도 그게 사고 싶대. 제가 지금 책을 한 번만 언급했지만 그게 라면서 그 명사를 다시 대신하고 있잖아요. 대명사의 종류도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대신할 때 바로바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종류의 것으로 이렇게 얼버무려서 대신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의 이름을 또 누군가를 대신할 때 뭐 그녀, 그처럼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문장을 연결시키면서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명사의 성격에 따라 대명사의 이름도 다양하게 불리겠죠. 전치사는요. 전치사가 여러분 at, on, in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암기 좋죠. 근데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전치사 표로 다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 전치사의 성격이 또 있어요. 근데 전치사들이 여러분 말씀하신 뭐 on, in 맞아요. 또 그런 단어들이 어디 있나 한번 잘 보시면은 희한하게 명사 앞에 있어요, 여러분. 명사 앞에 있더라고요. 명사 앞에 있는 이유가 이 전치사는 여러분 명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게 앞 전자고요. 치가 어디 두는 거예요. 명사 앞에서 at school인지 to school인지 요거를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명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단어가 전치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로 잠깐 볼까요? The morning, 아침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침이라는 건 그냥 명사인데 in the morning, 아침에 라고 아침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지금 이 명사의 앞에 전치사 in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in이 없었다면 그냥 아침이에요. 아침에 라고 그 명사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전치사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를 보실 수 있죠. 접속사는요. 접속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구절 있죠, 여러분. 이런 어구절들, 단어의 조합들을요. 다 연결해줘요.
그래서 그 접속사의 성격에 따라 이 아이들의 이제 모양 그리고 상태, 문법이 또 나오게 되죠. 감탄사는 여러분 감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단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요. 오, 이런 단어는 맞죠? 우린 지금 단어의 어떤 성격을 보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 아이들이 감탄사로서 다른 단어들과는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죠. 모든 단어는요, 8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 안에 다 움직여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세세하게 요런 대표적인 품사 8가지가 또 다 또 그 가지수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배우는 문법이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나열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많은 문법적 어떤 규칙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거를 저와 함께 쭉쭉쭉 이제 기본 이론 하면서 달려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지금은 단어의 성격, 즉 팔품사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한다면 말 그대로 단어의 성격만 우리가 본 케이스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요. 이러한 팔품사만 딱 있어서 단어의 성격을 알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아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런 단어들이 나열될 때 그 나열되는 방식이 꼭 또 그 이제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은 성격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형식은 단어의 관계죠. 그 관계에 따라서 형식이 구분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 얘를 덩어리라고 표현해요. 단어의 덩어리. 근데 그 덩어리가 내 마음대로 덩어리 지어진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팔품사랑 오형식이랑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의 문장을 좀 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간단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Something good can be very useful to me or for me.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썼는데 조금 그래마틱한 거 몇 개 넣고 했거든요. 자, 지금 하나의 센텐스예요. 문장인데 이 단어들을 제가 분명 다 단어를 갖고 이제 나열한 내용인데요. 얘를 팔품사에 근거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가 형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팔품사라 함은 품사 이 나와 있는 모든 단어의 품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적어보는 게 팔품사고요. 형식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쭉 나열됐지만 해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얘랑 덩어리로 의미로 묶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형식, 즉 나열되는 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쁜 색깔로 해볼게요. something은 여러분 대명사예요. 무언가. 그것은요, 좋은 무언가. 요런 게 뒤에서 꾸며주는 건 나중에 문법에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재미있는 예시를 들기 위해 좀 보인 건데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무언가, 좋은 어떤 것 할 수 있잖아요. 이때 굿이란 건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can은 할 수 있다, 동사죠. 물론 동사 중에서도 조동사, 물론 조동사예요, 여러분. 근데 조동사지만 동사가 더 큰 카테고리의 팔품사에 있었기 때문에 동사라고 쓸게요. 우리는 팔품사로 하니까 얘도 동사예요. 물론 동사 중에서도 얘는 비동사죠. 하지만 원칙은 동사란 틀 안에 있으니까 very, 얘는 지금 누구 꾸며줍니까? useful을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부사다,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useful은요, 유용하대. 결국 뭐예요? 좋은 무언가는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즉 앞에 있는 something, 굿을 꾸며주는 거예요. 유용하다라고. 즉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이 품사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이걸 다 외워서 쭉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쓰지 않고 문장 내에서 고를 수 있죠. to라는 건 이 명사. 근데 명사 중에서도 미니까 대명사. 명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죠. to me, 나에게 라고 전치사. 자, 모든 문장은요. 이렇게 다 품사화 시킬 수 있어요. 왜? 당연히 단어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덩어리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5가지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그 5가지가 내 맘대로 눈에 탁탁탁 보이는 게 아니라 복잡복잡하거든요. 그럼 something good 있죠,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로 끝나면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무언가. 여기가 뭐가 되냐? 문장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을 S로 쓰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좀 말하면 주인공. 좋은 무언가가 이게 주어예요. can까지만 동사면 안 돼요. can be, 그럴 수 있다. 좋은 무언가는 가능하게 한다.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문장의 이제 동사,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 동사. very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useful을 꾸며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해질 수 있다. 아주 유용한 거는 이 봐보세요, 여러분. very useful 자체가 아주 유용하대요. 얘가 아주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어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충해주고 있죠. 보충.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라는 거는 문장 성분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얘는 이제 단어가 2개이기 때문에 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이 내용들이 나에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구 중에서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구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수식이에요. 수식어구. 수식어구는 성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형식이라는 건 제가 요소를 말씀드리겠지만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덩어리들이에요. 주인공이 something good이 can be, 될 거래, 아주 좋아질 거래 해석되잖아요. 이게 문장의 형식이죠. 그럼 이 문장을 우리가 흔히 SVC라고 얘기를 합니다. SVC 이게 선생님 뭐였죠?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좀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이 말이 결국 얘를 보충해 주는구나 라고 이게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이게 오형식이에요. 팔품사랑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는 단어의 성격이고요. 얘는 2개가 만나서 문장 전체 행동을 이루기 때문에 여긴 또 동사라고 부르지만 역할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SVOC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서 5가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좋아요. 그러면 2번으로 가죠. 다섯 가지. 그럼 5가지 이루는 아까 SVC 같은 거 있었죠. 요거를 잠깐. 대표적으로 4개. 요 아이들을 갖고 문장 구조를 살릴 거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서브젝트의 줄임말이 되고요. 그리고 verb는 이제 V 이게 이렇게 쓰고요. object O 되고요. complement가 보충,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는 봤는데 실은 얘네들이고 그렇게 추려 쓰는 거를 많이 하죠. 자, subject라는 건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주제란 뜻도 되고요. 주어란 뜻도 되고요.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뭐 다른 단어들 살펴보시면 과목이란 뜻도 있죠. 과목이라는 건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subject, verb는 동사, object는 대상, 어떤 행위의 목적, 그래서 목적어라는 말을 쓰는 거죠. complement는요, 보충.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를 보충해 주는 거죠. 이 아이들의 관계로 총 5가지 문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문장의 오형식은 당연히 5개가 있습니다.
즉 이 관계에 따라서 대표적인 성질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단어들을 좀 외워주셔야지만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일형식이라고 하는 그 1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형식이 1, 2, 3, 4,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영어 문장을 정리했을 때 5가지로 정리가 된다. 요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5.c, 뭐 I, 뭐 이렇게 요거는 그냥 목적어 2개로 봅니다. 사람, 사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총 영어 문장에서 대표적인 건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 자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런 뒤에 이제 목적어나 보어를 취하지 않는 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완전한 거죠. 뒤에 뭐 보충해주는 말도 필요 없고요. 대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 부르냐? 완전한 스스로 자자의 완전 자동사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완전 자동사를 뭐 한 1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은 보자마자 목적어가 없어도 이 문장은 완벽하구나 넘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완전 자동사는 주어가 행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온다던가 간다던가 무언가를 뭐 시작한다던가, 그죠? 뭐 얘는 뭐 일형식도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뭔가 달린다던가 이렇게 뭔가 주체가 행동을 했을 때 전달이 다 된다면 우리는 일형식 자동사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또 그러면 뭐 주어랑 동사밖에 없으니까 되게 짧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길어도 일형식일 수도 있어요. 왜? 주어 자체가 덩어리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꼭 짧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될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요 C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C는 컴플리먼트잖아요. 여러분, 컴플리먼트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내 생각의 보충이 아니라 여기서 동사를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를 꾸며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주격 보어는 그 형태가 명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요 안에 들어오는 품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어떤 형태든 간에 무조건 주어를 보충해 주는 게 이 형식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동사 자체가 여러분 특이해요. 어떤 식이냐면, 이미 얘랑 얘랑 같다라는 해석이 되려면은 어떤 뜻이어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다랄지, 아니면 그렇게 뭐 된 거랄지, 뭐 그런 상태가 되다랄지, 되다, 이다, 그렇다라고 해석이 돼요. 혹은 걔가 되게 행복해 보여, 아파 보여, 뭐 좋아 보여, 저런 감각적으로 주어 다음에 행위를 쓰고 상태가 주어를 보충해주면 다 이 형식인 거죠.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도 실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스스로 독립이 가능한 자동사예요. 그런데 자동사 치고는 보충의 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사가 아니라 불완전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불완전은 정말 얘처럼 완벽한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정말 완전한 자동사죠. 이 형식만 해도 불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목적어가 따로 없고 보어만 있기 때문에 자동사라는 말을 쓰는 거죠. 3형식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암기를 안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모든 문장은 다 3형식이니까요. 주어가 행동을 하고요. 그게 그 대상에 다 걸리는 거죠. 목적어죠, 목적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read 뒤에는 어북이 있겠죠. 맞나요? 누구를요? 그 누구를이 되겠죠. 공부를 해요. 무엇을? 영어를 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뒤에 목적어를 쓰는 정말 대부분의 단어가 다 3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좋아요. 그러면 4형식은요? 아니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면 좋겠는데 아니 2개인 거예요. 2개. 왜 그럴까? 그럼 일단 여러분 요런 단어들은요. 목적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뭐라 부르냐면 목적어가 결국 타인이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야지만 얘는 완성이 되는 거죠.
나는 먹는다. 근데 밥이 없어. 먹는다. 무엇을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목적어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다 타동사라고 불러요. 타동사는 타인의 도움을 받죠. 다른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그 동사가 문장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타동사 대부분이죠. 근데 목적어가 이게 막 2개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적어가 2개인 건 내 맘대로 2개가 아니라 동사 자체가 성격이 2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제가 지금 어떤 동사 행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거예요, 여러분. 알려드려요. teach예요, teach. teach는 여러분 뭔가를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때 teach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고 대상이 하나 나오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2개인 거예요. 동사 자체가 특이한 거죠. 예를 들어 하나만 빼먹어도 되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벽을 보고 영어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부정사는 이래요. 이렇게 말하면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영어를 처럼 목적어를 2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주다 동사라 불러요. 주는 거예요. 얘에게 얘를 목적어를 연달아 2개 써야지만 말이 되든. 주다. 주다 동사는 조금 세련된 말로 바꾸면 뭐 세련까지 아니죠. 한자로 바꾸면 수요동사예요. 주다 동사라고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만들어 주다 써볼까요? 동사들 종류는 만들어 주다, 그냥 주다, 보여주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사용식 동사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뒤에는 목적어가 2개 오는 거죠. 단 특징이 간접 목적어는 그 사람에게 사물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낫죠. 에게 무엇을. 물론 나중에 여기를 좀 순서를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동사 여러 개 나올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요 동사의 특징은 요거 그래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람, 사물 순서를 지키면 참 좋겠는데 간혹 사물을 먼저 쓰고 사람을 뒤에다 보내버릴 때 여기다 이제 앞에다가 이 사람의 방향을 정해주는 전치사가 생겨서 요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원래는 목적어 2개를 쓰는 게 맞죠. 사람, 사물, 나에게 책을,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그런데 얘를 갖다가 잘못하면은 사물을 먼저 쓰게 되면은 뒤에 사람 뒤에 to me, for me, of me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전치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셔야 돼요. 동사마다 또 전치사의 쓰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여기까지 4형식이었죠. 5형식은 3형식과 좀 유사해요. 여기까지 동일하죠. 주어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목적어에 걸리죠. 얘가 이랬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 보고 그러라고 했대처럼. 자, 아까 C가 뭐였죠, 여러분? 보충이죠. 근데 5.C는 뭐예요? 목적어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고요. 이게 좀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5형식을 처음에 배우긴 하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법들 있죠, 여러분. 나중에 진행될 그 아이들이 이 안에서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특히 5형식에서도.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그래요. 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목적격 보호에 올 수 있는 게 동사의 원래 원형이 오기도 하고요. to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분사라고 ing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거 분사가 있어 pp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어떻다라고 보충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땡땡이 쳐져요. 땡땡이 쳐져요. 물론 여러분 여긴 또 명사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뭐뭐라고 부른다랄지. 그러면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다양한 이유는 바로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사에 따라서 어쩔 땐 목적격 보호로 원형, 어쩔 땐 투동사,
어쩔 땐 ing. 아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것들을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를 외워봐 이거예요. want라는 동사가 올 때는 원하는 거죠. 목적어인 명사를 쓰고요. 걔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쓸 땐 무조건 to 동사를 써요. to 부정사 파트 가면 다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형식 파트가 생각보다 많은 문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고요. 안 그러면 이 용어 자체는 어렵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이해해야 될 건 뭐냐? 목적격 보호는 앞에 있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준다. 해석을 할 때 여기를 갖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워요. 문장을 고를 때. 쭉 보셨는데 여러분, 단어라는 아이를 갖고 그 단어의 성격을 보고 단어라는 아이를 갖고 그 단어가 나열되는 어떤 근거들을 얘네끼리 같이 뭉쳤을 때 말이 돼서 문장의 주인공이 된다든지 이런 걸 좀 나눠봤을 때 형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5가지밖에 없어요. 영어 단어 다 보면은.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어 공부를 하실 때 정확한 의미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단어가 어떤 성격의 품사인지를 보면은 문장 안에서 해석이 좀 쉬워지고요. 단어의 특징들이 보이게 되면서 덩어리로 묶이는 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실은 형용사가 올 자리가 아니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자리는 지금 명사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독해를 하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기본적인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정말 핵심이 됩니다.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되는 파트니까요. 문장의 형식 그리고 팔품사 이 부분 교재에 정리된 거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구분하기 어려운 형식과 단어가 나오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